실제 진료실에서 식사량이나 약은 그대로 두고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도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밥부터 먹던 환자분께서 채소 반찬을 먼저 먹고 고기를 먹은 뒤 밥을 마지막에 드시도록 했더니 2시간 후 혈당이 이전보다 20에서 30 정도 낮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박소은입니다. 오늘은 식사 순서로 혈당 잡는 법에 대해 조희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조희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식을 먹는 순서와 혈당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순서로 먹어야 혈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까요? 네. 음식을 먹는 순서는 혈당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당 흡수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권장되는 순서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가 혈당 개선에 효과적이었던 실제 환자 사례가 있을까요? 네. 실제 진료실에서 식사량이나 약은 그대로 두고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도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밥부터 먹던 환자분께서 채소 반찬을 먼저 먹고 고기를 먹은 뒤 밥을 마지막에 드시도록 했더니 2시간 후 혈당이 이전보다 20에서 30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순서 변화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음. 그럼 식사 순서를 바꾸는 효과를 환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은 식사를 다른 순서로 먹고 식후 2시간 혈당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더욱 잘 보이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날은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고 채소부터 먼저 먹은 날은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직접 보면 환자분들께서도 순서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좀 지키고 싶어도 순서를 지키고 싶어도 외식이나 회식 상황 같은 경우에는 순서 원칙을 좀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환자들이 바꿔야 할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까요? 네. 말씀처럼 외식이나 회식에서는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기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밥이나 면과 같은 탄수화물을 바로 먹지 않고 반찬이나 고기부터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기 회식이라면 고기와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이나 냉면과 같은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소량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순서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삼키기 힘든 환자들은 식사 순서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딱딱한 채소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익힌 채소나 나물, 부드러운 반찬을 먼저 드시고 단백질도 두부나 계란, 생선처럼 부드러운 식품을 활용하면 됩니다. 핵심은 씹는 형태가 아니라 당 흡수를 늦출 수 있는 구성을 먼저 먹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맞게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일 동안 이 식사 순서를 지킨 후 환자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할 습관과 또 버려야 할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계속 유지해야 할 습관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밥이나 빵부터 바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버려야 할 습관은 급하게 탄수화물부터 먹는 행동입니다. 모든 끼니를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고 하루 한 끼라도 순서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습관은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웰체크, 웰다처럼 식사 사진과 혈당을 기록하는 앱을 볼 때 병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식단 수행을 평가하시나요? 네네. 기록을 볼 때는 음식 하나하나보다 전체적인 패턴을 확인합니다. 채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탄수화물이 과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식사 뒤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진과 혈당 기록이 함께 있을 때 실제 실천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식사 순서 외에 환자가 밥을 먹는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것
혹은 밥 양을 줄이는 것도 혈당 관리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모두가 도움이 되지만 많은 환자분들에게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입니다. 밥을 천천히 먹거나 양을 줄이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순서는 같은 양을 먹으면서도 바로 적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순서를 바꾸고 여유가 생기신다면 속도와 양을 조절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게 혈당 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밥을 제일 마지막에 먹으면 또 소화가 안 된다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괜찮을까요? 네. 일부 분들께서는 밥을 늦게 먹으면 더부룩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밥을 완전히 마지막으로 미루기보다는 채소와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섭취하신 뒤 소량의 탄수화물을 함께 섞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순서는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 몸에 맞게 조절하는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식사 순서를 좀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이미 혈당이 높은 분과 아직 정상 범위에 있는 분 그 사이에 식사 순서의 중요도는 좀 다를까요? 네. 혈당이 이미 높으신 분들께서는 식사 순서가 혈당 급상승을 막는 중요한 관리 방법이 됩니다. 아직 정상 범위인 분들에게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당뇨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식사 순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이미 높은 분과 정상 범위인 분 모두에게서 지금부터 식사 순서의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당뇨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웰체크와 함께 식사 순서로 혈당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